빨리 들어오십시오. 빨리 들어오십시오. 어서 들어오십시오. 정권 드릴게요.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. 왜냐면 이게 핑미 원 한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할 수밖에 없고 그 선대위를 총괄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못해요. 네. 경험이 필요한 거죠. 그렇죠. 이준석 대표 역할이 있어요. 네. 2030 세대를 견인하고 보조적 역할인 거죠. 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깔아뭉개면 큰일 나요. 이번 대선은 김종인과 이해찬이 대결이죠. 네.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, 이준석 대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십시오.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구애를 했습니다. 김 전 위원장은 좀 생각해 보겠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죠.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 삼두마차 체제가 구성이 될 것인지, 또 이 삼두마차의 시너지 효과가 과연 날 수 있는 것인지, 또 변수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배 소장님,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나 뭐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이제 극점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원톱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달 내로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더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은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 최근 잘 나와요. 그럼 이럴 때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죠. 그런데 지지율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앞으로 4개월 가까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지지율은 계속 여동치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? 그것도 원톱으로 되는 이유는 뭐냐? 원톱으로 영입을 하지 않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제 역할을 안 합니다. 오지를 않는다. 난 정권 뭐 요구한 적 없어요. 나 배 안 고픕니다. 이건 배 소장이 저 배 안 고픕니다 이야기하지만 아주 배고픈 거랑 똑같은 거죠. 배고프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. 배고프다 이야기 안 하죠. 배가 고파도. 그게 무슨 이야기냐? 정권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건 정권을 원한다는 거예요. 그게 없이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없어도 괜찮아. 나 제 역할 안 해. 그러면 그게 어디 영입을 하는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영입을 할 수밖에 없다.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.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뭐 지지율이 좀 잘 나오니까 이게 뭐 뜬금 들이는 거야? 뭐야?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2월 달에 영입을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없는 대선이라는 건요. 12월 연말 연초에 확 또 뒤집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가서 축사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빨리 와주십시오. 제가 해석을 하기는 그래요. 뭐 실사구시의 지형으로 중도층을 견인해왔고 이거지만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빨리 들어오십시오. 어서 들어오십시오. 정권 드릴게요. 그래야 제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선이 됩니다. 이 이야기인 거예요. 쉽게 이야기하자면.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왜 빨리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. 이게는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. 2030 세대는 본인이 견인할 수 있지만 이게 중도층에다 정책 선대위를 총괄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못해요. 경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선거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그렇다면 그 책임이 당대표니까 얼마나 무거워요. 이럴 때 선거의 승부사, 이른바 선거 마술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.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. 언제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냐.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되면 그냥 상황 두고서 휘둘리다 말다 하다가 그냥 끝장날 수도 있다. 이런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또 없어져요. 그때 2030 어떻게 하겠냐. 지금 홍준표 후보가 2030 플랫폼 만들어 놓고 2030 말이에요. 이 홍카콜라가 이끌어 갈 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싸하거든.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쪽으로 서 가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무슨 이야기냐?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홍준표, 안철수는 합류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지율 한 10%포인트 벌어오면 안철수, 홍준표가 합류 안 하면 지지율 한 10%도 까먹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.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죠. 자신으로 인해서 안철수나 홍준표 두 사람이 못 들어온다.
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 그대로 선거 마술사는 마법사는 얘기를 듣잖아요.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예요. 선거는 내가 다 알아.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다면 그만한 역할을 보여야 되겠죠.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왔는데 지지율이 좀 내려간다? 그러면 이제 신문지상에서 방송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? 봐라, 들어왔더니 뭐 지지율 더 내려가고 별로 소용없네. 네. 이런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한 몸부림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효과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선대위 총괄. 이건 경험이 있어야 돼요. 노련해야 돼요. 자리 사냥꾼 필요 없어요. 15년간 뭘 자리 사냥을 하고 있어. 그 자리는 내가 가. 네. 이게 중도층 흡수에 있어서는 마술사라고 불리고 있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중도 견의를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이런 노련한 선거 마법사가 어떤 데 역할을 하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리스크가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.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? 배우자 김건희, 장모, 그 외에 뭐 고발사주 다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 막 휘청휘청합니다. 캠프는. 그런데 선대위는 휘청휘청. 이럴 때 아이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. 그 뭐 마누라가 정치예요? 대통령이 중요한 거지? 이런 이야기 해줄 사람 누굽니까? 이준석이 합니까? 홍준표가 합니까? 안철수가 합니까? 못해요. 그러니까 4명의 남자 중에 픽 원을 해야 된다면 픽미 원 한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김 전 위원장의 영입은 초입기에 들어갔다. 그리고 국민의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. 지금 이렇게 배종찬 소장은 분석을 해줬습니다. 윤 후보로서는 불가피한 거예요. 그럼 불가피하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 안 하는데 그 불안감 있잖아요. 왜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이 책 봤었어야 되는 건데 이 책 안 보고 이번에 수능 보려고 그러면은 불안해. 뭔가 이 자리에 배종찬 소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오면 뭔가 좀 아이고, 어색해. 이거 안 돼요. 이런 거. 이게 보는 사람도 배종찬이 왜 안 나왔어? 어허, 예. 우리 저기 뚱커벨 나왔어야지. 네. 우리 배추도사 나왔어야지. 머리 삐쭉 세운 사람 나왔어야지. 이게 다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 들어오고서 어떻게 선거 이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 마음에 호응해주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출판 기념회에 가서 축사를 해주는 거지. 출판 기념회가 뭡니까? 그 책을 낸 사람의 잔치예요. 네. 생일 잔치나 다름없어요. 돌날이에요. 네. 그런데 갔다라는 이유가 영입하겠다. 어서 오십시오. 이거죠. 이 세 사람 윤석열 후보,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, 이준석 대표 각각의 경험치가 다르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좀 특색들이 다릅니다. 이 세 사람의 어떤 화합을 이루는 부분에서 그것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배 소장이 보는지 아니면은 일부의 또 관측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간에 또 난 못해 이러고 또 여러 가지 또 파열음이 날 오히려 그래서 더 시너지가 아니고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뭐 관측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애당초 3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. 선거는 대선 후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네네. 대선 후보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.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. 선거는 물론 조직이 있고 그건 뭐 뻔한 이야기잖아요. 교과서 같은 이야기잖아요. 네네. 그럼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역할이 있어요. 네. 2030 세대를 견인하고 보조적 역할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라고 해서 깔보는 게 아닙니다. 네. 이준석 대표가 어리니까 그럼 30대 대표는 대선에서 역할이 없다는 말이에요. 더 존중 안 하는.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.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깔아뭉개면 큰일 나요. 그러니까 존중을 해주되 네. 역할은 제한적인 거죠. 네. 역할은 미미한 거죠. 그러니까 크게는 윤석열 후보가 제일 눈에 띄고 네, 후보니까. 그 다음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 두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두 사람의 파열음이 나면 그건 끝장인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케미가 잘 맞을 걸로 보세요. 그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잘 되어 가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되면 윤석열 후보도 끝장인 거고 아하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마지막 승부수가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두 사람 힘을 합할 수밖에 없어요. 운명 공동체다. 운명 공동체예요.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다른 의미인 거죠. 네. 다른 뭐 문고리 3인방 이야기하고 뭐 권성동 다 보조, 네, 다 네. 보조적 역할인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잘하느냐. 네.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승부가 먹히느냐. 이른바 이번 대선은 김종인과 이해찬이 대결이죠. 네,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해찬이 있죠. 네. 그다음에
윤석열은 김종인이 있는 거죠. 네. 두 사람의 또다시 승부죠. 오케이 목장의 결투 한 번 더 벌어지는 거죠. 돌아온 장고네요. 돌아든 장고죠. 이번 대선은 김종인, 이해찬의 막후 싸움이다. 배종찬 소장의 또 관측입니다. 그랬을 때 아까도 뭐 조금 얘기했는데 홍준표 의원이나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부분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여러 가지 이런 뭐도 있고 상극이죠. 세게 주고받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향후에 그렇다면 이른바 야권 통합 또 홍준표 의원의 뭐 선대위 합류 나아가 선대위 합류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윤 후보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가는 겁니까? 어떻게 봐야 물 됩니까? 건너갔죠. 이미 물 건너갔죠. 이미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선이 끝나고 서로 화합됐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는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끝났고 아하. 왜냐하면 보궐선거 이후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. 그리고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완주하겠다는 이야기예요. 네. 아니 완주를 안 하면 출마 선언을 해놓고 완주 안 한다.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철수한다. 또 철수냐? 그러면 또 이렇게 철수냐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. 네. 바보 되는 겁니다. 말 그대로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어지고 정치적 자산이 없어지는 바보 같은 상태가 되는 건 그건 정치인이 가장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. 네.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다음 네. 또 하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예요. 예, 그러니까 예. 지금 심상정, 안철수는 완주예요. 완주를 안 하는 순간 무조건 완주다. 두 사람의 정치적 자산은 끝이에요. 심상정 끝, 안철수 끝. 그걸 두 사람이 그걸 끝나는 운명을 알고서 그 길을 간다. 불섭으로 뛰어든다.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. 아하. 왜?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순간 홍준표부터 끝이에요. 그걸 언제 끝났느냐?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대선은 윤석열, 이재명이에요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.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서 그럼요. 막판에 손을 이미, 들었을 때 이미 끝났어요. 끝났고 윤석열 후보하고의 이 관계도 사실상 협력이 힘든 건 뭐냐면 네. 26년간 자기는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하잖아요. 왜냐면 인식차죠. 네. 그런데 이제 당원들은 보니까 결국 윤석열 도와주더라 이거예요. 예. 이 배신감보다 더한 배신감이 없어요. 네. 저도 이렇게 제가 네. 이 시사 전을 제일 네. 좋아하는 주간지고 네. 시사 끝장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인데 어느 날 소 선배께서 배 소장 끝났어. 이런 순간 제 마음 무너지거든요. 왜 이래 또. 아유,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. 이게 사람은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.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게 남자들의 정치인의 세계에서 대장부답게 마치 유비, 관우, 장비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이고 홍 의원 우리 술 한잔하면 난 술 못하지만 네. 내가 당신이 마신다 그러면 나 마실게요. 우리 저기 윤석열 위해서 좀 도와줘요. 내가 무릎을 꿇으라면 꿇을게요. 이 정도는 몰라도 그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다. 안철수 대표 우리 이겨야죠. 우리 정권 교체해야 돼요.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. 호남에서는 무릎 꿇었죠. 홍준표, 안철수 앞에서는 무릎 안 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. 네. 그냥 갈 거다. 그냥 가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이끌게 될 때 네.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내세우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제민주화를 어쨌든 내세우고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번에는 김 전 위원장은 뭘 들고 나올까요?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계속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의 출판 기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. 네.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 미래 없어요. 나라 미래, 망합니다. 그렇죠.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. 이 선언을 할 것 같아요. 네. 미래가 있는 그 안에 청년 들어가죠. 여성 들어가죠. 네. 중도층 들어가죠. 네. 그러니까 양극화해서 이런 거. 2년만으로는 안 된다. 어.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. 네.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오늘 보니까 배종찬 소장이 뭐 대선 카피까지 막 쓸. 오늘 다 해주네요. 이게. 오늘 머리가 번뜩번뜩합니다. 오늘 아니 이게 다 해주고 우리 뭐 막 이거 안 됩니다. 딱 광고 확실하게 뭐 또 들어오나요? 이게 지금 후원 뭐 들어오나요? 연락 올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윤석열, 김종인, 이준석 이 국민의힘의 삼두마타 체제가 원활하게 잘 구성이 될 것인지 또 대선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배종찬 소장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.